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는 택시. 오늘은 할머니들의 특별한 외출이 있는 날입니다. 어디 가세요 오늘? 천일장님 굴기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고. 장으로 가는 길엔 언제나 택시를 타신다는데요. 자, 다 왔습니다. 자, 내가 다 쏠게 그럼. 조금만 해. 조금만 해. 호기롭게 외친 내가 쏜다. 그런데 요금이 100원입니다. 한 차에 100원. 예를 들어 6,400원 나왔다. 100원, 6,300원. 군에서 6,300원 지원. 몇 명이 타든 요금은 무조건 100원. 지자체의 예산 지원 덕분입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지방재정은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이 지역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 만든 시설물들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행태는 우리는 종종 잘못 쓰인 지역 예산으로 인한 문제를 접합니다. 지방자치한다 켜놓고는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이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열쇠, 지방재정. 과연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써야 지역에 도움이 될까요? 강원도 정선군. 수려한 자연 풍경으로 유명한 지역인 만큼 살림살이를 살찌우기 위해 관광 자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5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정선 5일장입니다. 정선시장에 들어서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지대로 못 갔어요. 사람이 떠밀려가지고. 한 번 발을 디디면 오감을 자극하는 강원도 토속 음식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꽉 잡아 끕니다. 물론 정선 5일장 특유의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죠. 10년 전에 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전통적이고 약간 좀 혼란스럽다고 그러게 했는데 지금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많이 돈 쓰고 가세요? 네, 많이 쓸 게 없는 것 같아요. 싸가지고. 여기는 이제 강원도 특산물 곤드레 뭐 이런 게 뭐 전 버섯부터 해갖고 막 좀 특이한 게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사왔습니다. 얼마나 쓰고 가세요? 여기서 뭐 먹고 해갖고 한 500만 원 정도. 볼거리 많고 먹을거리 많고 거기에 특산물까지 한가득. 관광객들의 지갑이 열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주말장까지 열리는 정선 5일장. 지난해 이곳을 찾은 사람이 95만 명이 넘습니다. 이만하면 정선군 지역 예산을 든든하게 해주는 특급 효자인 듯한데요. 과연 그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이제 군의 살림살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다는 이제 지역 경제의 어떤 파급력이지 군에서 어떤 이제 살림살이 하는 데는 이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아마 소상공인들이 지방세보다는 도세, 국세를 좀 더 많이 좀 내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관광객들이 쓰는 돈과 지역 예산 확보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여기 흰 천막들이 보이죠? 이게 다 정선군에서 지금까지 긴 세월 투자해서 만든 5일장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 비가림 시설들 뭐 아스팔트 포장하고 관광 안내소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간판 정비도 하고 그래야만 이렇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쓰신 소비세는 소비하면은 이제 소비세가 되는데 이 소비세는 전액 국세로 다 가버려요. 예, 국세로 가버리고 국회에서 이제 정선군이 얼마 벌어주고 뭐 대구광역시가 얼마 벌어주고 뭐 이걸 따지지 않잖아요. 국세는. 그리고 소비세 중에서 각 시군별로 도청으로 일부를 나눠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선 5일장과 관련된 수입 중 지역 예산이 되는 건 뭘까? 그 외에는 결국은 뭐 세원이 없으면은 세외 수입인데 이거 뭐 주차장 뭐 공연하게 되면은 뭐 입장료 받는다든 이런 건 여기 그것도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없는 거죠.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지역 예산으로 활용된답니다. 시장 수입 얼마 정도 들어요 여기? 여기 응. 2만 5천에서 5만 원. 하루에? 그러면 평균 4만 원 안 되는 거예요. 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예산을 투자했지만 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동두천시 역시 지역 예산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2012년 5월 문을 열었지만 3년도 지나지 않아 입점 업체들의 폐점이 이어졌고 결국 2019년에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시작을 하겠다 하지. 벌써 몇 달 됐어. 지금 뭐 10년 이상을 방치해놓고 있는 거야. 골 때려. 왜 저렇게 비싸게 사놓고 저걸 왜 놀리냐고. 뭐 이런 건 안중에도 없고 뭐 새로운 것만 시작한다고 하면 뭐 하냐고. 기존에 있는 걸 살려가면서 어떤 방식의 돈이 들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건설 비용 197억 원 중 157억 원이 도비와 시비, 즉 지역 예산으로 투자됐습니다. 하지만 흉물처럼 변해버린 이곳에서 얻은 수입은 없죠. 때문에 현재 시의회에선 축산물 브랜드 육타운 활용 방안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햄과 소세지를 우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개발하여야만 할 운명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물관부터 관광 자원까지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예를 들면 중앙에서 무슨 박물관을 짓는데 돈을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우리 지역에 필요 없거나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도 받아가지고 일단 지어놓은 다음에 운영을 못하는 것. 중앙이 의도한 대로 맞추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건물 짓고 뭐 했는데 나중에 텅텅 비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관광객들이 몰리지만 지방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재래시장. 큰 돈을 투자해서 지었지만 무용지물이 된 지자체의 대형 건물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세금.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전체적으로 내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국세가 한 75%, 그리고 지방세가 한 25% 정도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부동산 보유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그리고 국가와 소득세와 소비세를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그리고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돈이 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국세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세입은 주로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인 국세와 세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의 세입은 지방세, 세의 수입 등 주민에게 거두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이존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예산의 구조는 크게 교부세, 보조금,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는 대부분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주는 돈이고 보조금은 중앙과 합의된 사업을 위한 돈, 즉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그 비율이 20% 미만으로 무척 적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돈이 되는 재래시장의 소비세는 국세로 흘러가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투자한 지역 사업들은 실패를 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목적이 다양한 지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방자치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 경영이 되게 해줘야 되죠. 자기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돈이 없어서 중앙정부에 가서 돈 좀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한적한 시골 마을, 충남 서천군 문곡리. 새벽부터 곱게 차려입은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 둘 마을 회관으로 모여듭니다. 장날이요. 장날? 예. 장날 어디 가세요? 판교장.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뭐 할 거 없는데? 사람 막 가면 또 있어. 사람도 만나고. 우리는 막 5일에 한 번 나가는 날. 예? 자유의 날. 마을 회관 앞에 함께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장까지 어르신들을 태워다 줄 유일한 교통수단 택시가 도착합니다. 여기 버스 못 들어간 게 눈에도 살리느라고. 여기가 최고 오지마을이었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산악도로가 지금은 많이 나왔으니 좋아져가지고 버스길을 하려고 저기 요거 경계정리 할 때 이렇게 내놨는데도 못 다녀 사람 없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에 탑승 최대 인원은 4명. 출발합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왕복한답니다. 올해로 10년째 오지마을 달리는 택시 안에선 이야기꽃이 핍니다. 아까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 나오셔야 돼. 저기 버스 중 저기까지. 아까 거기서. 그러니까 뭐 30분도 걸리고 못 걷는 양반은 1시간, 다리 아픈 양반은 1시간도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마을 회관까지 들어가니까 여간 좋아요. 이 눈에도 살게 해주시느라고 이게 하늘이 주신 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차 보내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냐고. 1시간 넘게 걸리던 십리길을 9분 만에 도착합니다. 판도장 잡았어. 뭐 저기 그런 거 있었지. 자, 택시 요금은 5,300원. 자, 내가 다 쏠게 그럼. 네. 조금만요. 100원만 내, 100원만.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금을 100원만 냅니다. 요금 내야지. 요금 주셔. 네, 고맙습니다. 한 명이 타든 4명이 타든 한 번 운행할 때마다 100원만 받는다는 희망택시. 네. 오늘 세차 9명 이쪽 배에 15, 30번 30명이 이제 왔다 갔다 30명 정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영수증 처리하러 왔습니다. 운행을 마치면 꼭 하는 작업.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해서 한 달. 바로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군에서 보조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쪽 문공리가 한 3만 원 다가 그리고 이제 상자리가 4번. 거기도 거기 이제 좀 4번이라도 거리가 멀어서 매달 거기가 한 3만 원. 통 크게 돈을 쓰고 예산까지 절감한 사례. 버스가 다니지 않는 23개의 오지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면서 약 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기사님들은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오지마을 어르신들은 신이 주신 축복이라 말할 만큼 편안하게 이동하게 됐습니다. 큰맘 먹고 나서야 했던 보건소 치료부터 은행 업무까지 이제는 마음 편히 즐길 수 있게 됐죠. 그동안 왜 생각하지 못했나 싶지만 사실 희망택시를 운행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2013년도에 추진할 당시에는 100% 군비로 운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위반성이라든가 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유권 해석이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1990년 12월 15일 제152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제에 따른 입법 절차가 끝남으로써 우리나라는 실로 30년 만에 지방화 시대의 막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탄생하면서 지방재정이라는 말도 등장하게 됩니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방, 애교, 고속도로 등의 이제 지출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지방정부는 지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원이라든지 도서관, 그다음에 뭐 지방도로 등의 지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산의 규모와 쓰임새, 즉 지역 살림살이가 달라진 겁니다.
하지만 조례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 희망택시가 주민복지로 조례를 변경하고 나서야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죠. 결국 지자체의 씀씀이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역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3살 쌍둥이의 하루를 따라갑니다. 한소리와 해소리는 엄마의 출근길에 동행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차 대신 엄마와 함께 등원을 하는 건데요. 벌써 3년째 반복되는 일상이라 그런지 차 안에서의 모습이 의젓하기만 합니다. 돌 11월 개월부터 다녔어요. 태어나서 11월 개월. 이제 제가 복직해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육아휴가 끝나고. 네, 육아휴직 끝나고 이제. 차 안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던 쌍둥이들이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간식을 먹는 겁니다. 오늘 아침 간식 메뉴는 삼색 야채죽. 일찍 등원을 하느라 아침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제공합니다. 맛있어, 유나야? 와, 스스로도 잘 먹어요, 우리 반. 하루에 3번 아이들 제공하고 있어요. 아침 간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심, 그다음에 오후 간식 이렇게 3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유아 사업법에 일일 3식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아침 간식, 점심, 오후 간식까지 총 3번. 한참 성장기인 아이들을 위해 영유아 사업법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점심 식사. 오늘의 메뉴는 브로콜리 무침, 오리 주물럭과 김치, 그리고 북어국입니다.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 편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식단 구성의 필수 조건이죠. 뭐가 제일 맛있어? 이거. 오리고기도 맛있어? 응.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어린이집 앞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급 간식에 필요한 식자재가 배달된 건데요. 원장님이 직접 도착한 메뉴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토마토, 버섯, 네네. 이게 이제 대전시의 로컬 푸드를 아이 한 명당 300원어치 해서 매일 지원을 받고 있고, 대전광역시에서 아이 한 명당 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식자재를 현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답니다. 즉 지역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급 간식비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요번 5월달 2023년 5월달 요번 5월달 저희가 집행한 내역이고요. 영유아 사업법에서는 하루에 3번을 주는데 1,900원 이상을 먹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163만 5,900원이 나오고요. 근데 실제 저희 원에서 집행한 건 265만 원이 나오면 초과 집행이 된 셈이죠. 아침, 점심, 오후 간식까지 영유아 사업법으로 정해진 아이 한 명당 급간식비는 하루 1,900원이지만 실제 어린이집에선 약 3,000원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보육 충족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영비로 충당하는 게 많이 힘드니까 대전시에서 영아는 500원, 그다음에 유아는 800원으로 일씩 하루에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시에서 지역 예산을 투입해 영아 기준으로 현물 포함 8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전의 상황이고요. 전국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회장단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고 또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결국 지방의회의 조례에 따라 아이들의 간식비가 5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지방재정 여유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것보다 도로를 놓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디는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을 더 잘하고 싶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재량이 많지 않아서 그 재량이 이제 한 1-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재정 자주도는 20년 전에 비해 약 11% 감소했습니다. 즉 지역에서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 간식비까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투자에 나섰습니다. 바로 미꾸리 양식인데요. 귀농인 임채성 씨가 예산 활용의 첫 수혜자입니다. 덕분에 큰 걱정거리를 덜었죠. 제가 귀농한 지 7년 됐고요. 서울에서 아현동에서 슈퍼를 하다가 재개발되는 바람에 또 어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귀농을 하게 됐어요. 이런 하우스나 이런 미꾸리 양식 같은 거는 전혀 안 해보고 처음 해보는 거라 큰 도전이었죠, 저한테도. 처음 귀농을 해선 남들처럼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입이 신통치 않았죠. 오늘 미꾸리 출할 때가 있어가지고요. 통만 던져서 좀 잡으려고요. 하지만 미꾸리 양식을 하고 나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추어탕집에 공급할 미꾸리가 항상 부족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어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대만족이지만 양식장을 짓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미꾸리 양식을 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이 양식장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80% 보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8천만 원이 그 보조고 2천이 자부담이었는데 그 외에도 그래서 센터에서 치어를 분양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수조 한 수조 넣는데 한 5만 미 넣거든요, 저는. 금액으로 치면 20만 원밖에 안 돼요, 수조 하나 넣는 거에. 예. 그러니까 뭐 거의 거저라고 봐야죠.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미꾸리를 부화해 키우고 연구하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중국산 미꾸라지와 달리 키우기 까다롭지만 토종 미꾸리를 복원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깔았으니까 금요일 날 부화죠? 네. 많이는 깔았는데 좀 약간 부화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 미꾸리 복원을 위해 남원시는 과감하게 지방세의 일종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했습니다. 미꾸리가 돈 쓴 효과를 제대로 보여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남원에서 미꾸리를 치어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미꾸리 양식에 보조를 많이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소문이 좀 나서 미꾸리 양식이 괜찮느냐, 그리고 나도 미꾸리로 해서 귀농 혹은 귀어를 해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타 지역과 다른 역발상. 미꾸리 양식장 건립에 총 56억 6천만 원을 투자했고 약 200억 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에 지금 내려주고 있는 그런 비용을 확보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되는 이런 산업적인 부분을 그 지역에서 만들어줘야 귀농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본인 외에 가족까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토종 미꾸리 양식은 남원시 부활의 첫걸음입니다. 재량을 늘리는 게 지방자치의 본래 뜻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 걸린 보조금을 줄이고 이 조건 없는 교부세 같은 걸 늘릴 필요가 있겠죠. 지방이 스스로 해서 지방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죠. 최대한.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 예산을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남원시청과 읍면동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예산 동아리 온세미로. 게임 콘서트 유치. 이것은 내가 어제 저녁 내내 생각해서 잠을 못 잤어. 보통 산소령 나와가지고 집에 오면 힘들잖아. 그 쉬운 기간을 산소령에 있고 은근 지역 가서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니까 지역 경제도 살리고. 열띤 토론 중인 그들은
남원시 세외 수입 증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 하면은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갈 수 있지만 남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계속 관광객이라든지 생활인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자 이런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2014년에 결성돼 8년 동안 활동하면서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활동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이 7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획을 마음껏 세워서 쓸 수 있는 돈이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10%도 안 되는 돈인데 저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가 큰 돈이죠. 지난 5월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의 부활을 위한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죠. 모두가 지방의 재정 자립에 주목했습니다. There is a system of shared competencies or delegated competencies and exclusive competencies. For shared competencies or delegated, they need to receive transf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ut of course, they also need to raise their own source of revenues for the exclusive function or for some shared competencies. If they have to be accountable and to explain to citizens how they use these revenues, maybe it can improve the way it is spent. 이 지방 시대에 지방의 입장에 맞는 어떤 재원을 정말 이양해서 지자체에서 이 자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지원해서 어떤 운영해 나가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어떤 재원 배분,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지방 부활의 대표적 도시로 꼽히는 리옹. 공업 도시로 유명했던 리옹은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유령 도시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리옹은 기적처럼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주변 환경은 몰라보게 환해졌고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죠. C'était pas très connu et pas valorisé. Peut-être, en tout cas, le développement du quartier, il a eu lieu aussi pour rendre la métropole plus attractive au niveau économique. C'est vraiment le but d'avoir aussi une ville qui attire les entreprises et je pense que ça a fonctionné pour le coup. 과연 무엇이 리옹의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도시 곳곳에서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리옹. 그 중심에 예상치 못한 존재가 있습니다. 리옹 콩플리앙스, 우리말로 리옹 지역개발공사, 지역의 공기업입니다. Alors la société publique locale Lyon Confluence, c'est une société de projet, c'est-à-dire que c'est une société privée qui a été créée par les autorités publiques locales, la ville de Lyon et la métropole de Lyon, qui sont ses actionnaires. Et donc la SPL Lyon Confluence a pour mission de réaliser le projet urbain. C'est donc une société privée, mais qui a un fonctionnement un peu particulier, puisque ce sont les autorités publiques locales qui sont ses uniques actionnaires. 론강과 숀강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개발 사업. 건물을 비롯해 에너지 사업까지. 콩플리앙스가 진행한 사업들은 리옹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변신은 2030년까지 계속될 예정이죠. Ici, nous nous trouvons devant un autre exemple de bâtiment conservé de l'époque du marché-gare, mais qui a été complètement rénové et qui accueille aujourd'hui un groupe scolaire, donc école maternelle et primaire, et une crèche également.
현재 리옹시의 인구는 50만 명에 달합니다. 주변에 형성된 광역 도시권까지 치면 약 2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죠. Alors le projet urbain Lyon Confluence, il double la taille du centre-ville de Lyon, ça veut dire qu'on va avoir davantage d'habitants, puisqu'en fait la partie neuve du quartier remplace des anciennes activités logistiques et industrielles. Après, on a aussi une augmentation des emplois due à l'activité, c'est-à-dire que les travaux, les études de conception, etc., ça mobilise aussi des emplois. Alors parfois d'entreprises locales ou d'entreprises un peu en dehors de Lyon, ça dépend des projets. 도시 개발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었을까? 메트로폴이 있었기에 가능했답니다. Parce que la métropole de Lyon, c'est 59 communes. La métropole de Lyon est une collectivité autonome, à part entière. C'est pas une collectivité qui dépend de la région ou qui dépend de l'État. Mais c'est pas ça qui va nous donner une dépendance. On est très autonome. Donc en fait, on ne dépend pas des autres. 지방 재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데요. 프랑스는 헌법에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 또 국가의 지원 의무 등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선언적 의미에서 보장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2014년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 리옹 콩플리앙스 박물관. 1년에 6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이곳은 파리의 10대 박물관을 제외하곤 방문객 수가 최고로 많습니다. À la fin des années 90, les collectivités publiques locales se sont interrogées sur l'avenir de ce musée. Si possible qu'il ne soit pas familier des musées, justement avec un propos qui permette d'offrir cette culture à un public très large. Et c'est pour ça, sur la base de fonds publics, puisqu'effectivement, du coup, ce sont les collectivités publiques locales qui ont financé ce musée.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박물관의 운영 방식. 특색 있는 기획 전시로 관광객들의 호평을 듣고 있죠. Pour son originalité, pour le lieu, pour l'architecture, je pense ce côté. Puis là, en plus, c'est chouette parce qu'aujourd'hui, il fait très beau, donc c'est agréable. Il y a beaucoup de lumière, c'est vraiment joli. Ici, ça change un petit peu. C'est peut-être plus divertissant, c'est moins artistique, mais puis on peut un peu plus en discuter. C'est peut-être plus pour des personnes qui s'y connaissent pas, c'est peut-être plus accessible. I think what we read is that it's a nice combination of like things. Natural things. So there's about the rivers. There was a big part about like science and history. So we liked the more scientific angle of the museum. 콩플리앙스 박물관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리옹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Principal à retenir, enfin en tout cas ce que je pourrais dire, c'est probablement le dialogue avec les collectivités publiques et accepté par tous. C'est-à-dire que nous, notre base de discussion, c'est 70% de subventions, 30% de recettes propres. Et donc tout ça, je pense, contribue vraiment au succès du musée aujourd'hui et à son accessibilité. 순이익 30%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에서 비롯된 운영 방식이 도시 발전까지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은 우리 스스로가 한다는 어떤 그런 인식에서 출발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재정은 어떤 곳에 쓰느냐? 필요한 곳에 쓴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필요한 것이냐?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이 필요한 곳에 쓴다는 것이죠. 충북 보은군. 경로당 앞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가 있사오니 수리하신 분께서는 조속히 경로당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리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신분증 필히 지참하시고 경로당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마을에 울려 퍼지자 농기계를 끌고 하나둘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시동 안 걸리는 거예요? 예, 안 걸리죠. 시동 왜 안 걸린 거예요? 고장나서 그렇지 제대로 안 고쳐놓으니까. 이게 고장나면은 한참 바빠진 농번기. 농기계는 중요한 자산이죠.
모여드는 주민들과 동시에 등장한 농기계 순회 수리 트럭. 순식간에 간이 수리센터가 펼쳐집니다. 이거 1번이에요. 새벽 5시에 이게 왔어. 1번이세요? 어, 이게 원고장이세요? 이게 안 나가요. 아니 그냥 겨울에 다 쓰고 나는 쫙 청소해 두거든. 근데 한번 쓰려고 엊그저께 고추 심고 쓰려고 했더니 안 되는겨. 이렇게 못하는 돌아가는데. 부품 고장부터 잘못된 보관으로 인한 문제까지 문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휘발유 빼놓아야 돼요? 예. 한 해 쓰고 나서 통에 있는 것까지 싹 비워 놓으셔야 돼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손길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주민들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수리 이외에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이거 폐배터리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쓸 데는 없죠. 이게 오염돼가지고 그냥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이거 저기 물 들어있어가지고. 화산물이 들어있어서 화산하는 거라 환경도 오염되고 그래서 가져가야 돼요 저희가. 기술한 데서 가져가요? 네네. 저희가 가져갑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복지가 아닌 돈을 버는 세외 수입 사업입니다. 그 중심에 폐배터리가 있죠. 많이 모여요. 동네마다 거의 다 경기 배터리가 제일 많이 나가요. 다 쓴 배터리를 수거하고 대신 새 배터리를 지급합니다. 순회 수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로 돌아온 트럭. 오늘의 수입원인 폐배터리 7개를 한쪽에 소중하게 모아두는데요.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재판매를 합니다. 이게 저희가 4월경에 한번 판매를 하고 다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보조금이 이제 저희가 농가당 1인당 한 해에 걸쳐 5만 원 이상은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해주면은 교체를 해주면서 발생되는 모든 폐배터리는 저희가 전량 수거를 해서 이렇게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수리하며 판매한 부품으로 수익을 올리고 폐배터리를 처리해 환경을 지키며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여기에 고철 매각과 농기계 임대까지 적지만 지역에서 직접 벌어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농민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기는 부수입을 가지고 지방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되고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또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선순환되는 구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를 시행하며 세외 수입을 올리는 또 다른 사업. 65세 이상 고령농가 장애인, 여성 농업인 등 이른바 취약 농가를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행 나가서 밭을 갈고 노타리 해드리는, 두둑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운 농민들을 돕고 지방에서 돈까지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 밭주인은 이 서비스가 없었다면 진작 농사를 그만뒀을 거라 말합니다. 우리 진양반 10년 59에 병나서 69에 돌아가셨어요. 인양반이 뭐 마지막으로 이거 사놓고 간 땅이니까 해먹어야지요.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밭. 고마운 마음에 정성 가득 담긴 새참을 준비합니다. 달콤한 수박에 시원한 미숫가루까지. 작은 정이 오갑니다. 수박 잡수셔야지. 감사합니다. 아따 시원하겠다 이거. 땡볕에서의 고생이 씻은 듯 사라지고 마음까지 뿌듯해집니다. 이렇게 노타리 치고 들어가는 날 저녁에는 참 혼자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외 수입 증가에 발벗고 나선 보은군.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지방재정 확충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성된 자체 수입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그 세목과 세율이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자치단체 입장에서 그 변화를 도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세외 수입은 지역적 합의에 따라서 총량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어찌 보면 자주적인 의미로 그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또 다른 아이디어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그러면 만주 사진 해주세요. 만주 사진 저거 이거. 상품 준비부터 분장, 의상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수 오로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함을 가득 담아가지고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피 만주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학교도 뿅뿅뿅뿅 날려주시면 저희가 신이 나죠. 전국에서 시니어 쇼 호스트 저희가 1호예요. 저희 두 사람이 이 쇼 호스트라는 게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도전하는 마음도 정말 즐겁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천시에서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물건을 파는 사람도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모두 어르신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죠. 시장형 사업단은 사실 수익금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직접 그 매장도 운영하시고 제품도 만드시고 판매하시면서 이런 수익금으로 그 인건비도 받으시지만 저희는 이 수익금의 일부를 사업 개발비로 또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 택배, 편의점까지 총 555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일자리로 얻어지는 수익이 연간 114억 원에 달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해 어르신들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지역은 예산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삶의 활력도 생기고요.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도 되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되게 자부심 강한지 몰라요. 네, 나도 이런 데가 나올 수 있다. 내 직장이 있다. 전국적으로 직접 벌어 재량껏 쓸 수 있는 세외 수입 증가를 위한 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외 수입 증가가 재정 자주도를 높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피난민들이 모여 만든 부산광역시 남구 소망마을. 시간의 흐름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소 한 마리씩 들어가는 막사를 사람이 사는 집으로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집마다 뭐 세면 시설이나 정화 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변화 없던 이곳에 최근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은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주민 투표가 이루어졌고 공공 목욕탕 건립이 결정된 겁니다. 좁은 공간 때문에 화장실조차 만들지 못한 집들. 평생을 이곳에서 사신 어르신 역시 주방에서 물을 쓸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4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거 공간은 변하지 않았죠. 저기 밖에 그 하수도입니다. 그러는 게 하수도 믿고 또 1년에 10만 원씩 내지. 그런 게 변수 10대가 수입.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도 비가 오면 비옷을 입고 화장실을 가고 씻고 싶을 땐 전용 바구니를 찾습니다. 이게 목욕 가방이에요? 예. 이래가지고
샤워를 하기 위해 길을 나선 할머니. 골목을 내려가 도착한 곳은 주민 공동센터입니다. 도착하자마자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뭐예요? 그거 1,000원은? 모욕비. 목욕비? 예. 조금 걸어야 하고 목욕비도 내야 하지만 그래도 만족하신답니다. 할머니 여기 샤워실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 1동으로 갔지요. 일동이 어디예요? 저 끝이 끝에 어디? 1시간 가야 돼요. 1시간 걸려 갔다고요? 목욕하러? 40분인 걸릴 때도 있고 그래. 아이고. 이거 생기고 엄청 좋아지셨네요, 그래도. 이거라도 해놓은 게 좋다 큰 게요. 평생 불편했던 씻는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됐기 때문인데요. 시원하게 씻고 오세요. 예, 이제 코로나 찍어도 돼요. 할머니의 불편함을 해결해준 샤워 시설은 주민이 투표로 결정. 복지가 아닌 주민 참여 예산 제도로 지어졌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들이 지역의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지를 투표로 결정합니다. 때문에 지역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주민이 함께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죠. 지자체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예산서라든가 결산서 보면 10명도 다운 안 받은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한 명이 쳐다봐도 신경 씁니다. 그런 것처럼 시민들의 관심이 제가 볼 때 결국은 가장 핵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환자들의 관리를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명목상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 스스로 결정해 돈을 쓸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지역 예산에 숨겨진 힘이 지방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